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곡선 경로를 움직이는 질점의 동력학 중에서 마지막 알세타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질점의 운동학을 배울 때 XY 좌표계를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NT, 접선 방향과 탄젠스 노말 방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세타 좌표계, 즉 반경 방향과 회전 방향에 대한 좌표계를 이용해서 질점의 동력학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칼라가 회전봉을 따라서 돌면서 이 고리가 원형 경로를 따라서 돌 때에 이 칼라에 작용하는 힘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R세타 좌표계를 이용한 위치속도, 가속도의 표현식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질점이 곡선 경로에 놓여져 있고 이 곡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때 좌표계를 NT 좌표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R세타 좌표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세타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면 원점을 임의의 점에 잡고 이 질점까지 향하는 방향을 R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R에 수직하면서 경로를 따라서 가는 방향, 회전하는 방향을 우리가 세타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R 방향과 나란한 방향이 단위 벡터를 UR로 표시를 하고 세타 방향을 향하는 단위 벡터를 U세타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질점의 위치는 원점에서 보았을 때 R만큼의 거리에 있으면서 방향은 R을 향하는 방향이다 라는 벡터를 세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R 벡터는 크기가 R이고 방향은 UR 방향이다 라는 것으로 벡터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이 위치 벡터를 시간 미분하면 얻을 수 있는 식이고요. 이 속도는 두 개의 성분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R 방향의 속도가 있고요. 세타 방향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때 R 방향의 속도는 R.UR로 표시할 수가 있고 세타 방향의 속도는 R세타.의 U세타를 곱한 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R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R' 되고요. 세타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R세타.을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NT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는 이 곡선 경로에 접하는 방향으로 속도가 생긴다라고 했지요. 이 접하는 방향의 속도가 V가 맞습니다. 즉 R세타 좌표계로 했을 때 VR과 V세타의 크기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세워주면 NT 좌표계에서 했을 때 속도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은 그러한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NT 좌표계를 사용하지 않고 R세타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끝으로 가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속도 표현식을 시간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 표현식을 얻을 수 있는데 NT 좌표계와 마찬가지로 가속도에서도 두 개의 성분이 나옵니다. 즉 R 방향의 가속도와 세타 방향의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속도가 NT 좌표계보다 다소 어렵습니다. 우리가 NT 좌표계 할 때는 가속도가 V-의 UT 그리고 로분의 V제곱의 UN 이렇게 NT 좌표계로 표현했는데 R세타 좌표계에서는 AR, UR, A세타, U세타로 표현이 되고 항은 NT 좌표계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표현식 자체가 조금 복잡합니다. AR은 R 더블 닷의 마이너스 R세타 닷 제곱, A세타는 R세타 더블 닷의 ER 닷 세타 닷, 즉 미분항이 좀 많이 있는 거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AR과 A세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R세타 좌표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속도에 대한 어떤 공식과 가속도 텀에 대한 이 기다란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3차원으로 움직이는 원통 좌표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원통 좌표계는 영어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곡선 경로로 움직이면서 수직 방향, 즉 R세타 좌표계에다가 수직 방향까지 고려해 주면 원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RUR 요까지가 우리가 R세타 좌표계에서 썼던 표현식이고요. RUR이 됩니다. 거기다가 수직 방향 ZUZ만 더해주면 원통 좌표계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속도는 우리가 R세타 좌표계에서 R.UR 더하기 R세타.U세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통 좌표계일 경우에는 Z방향의 속도 성분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속도는 우리가 AR/UR 더하기 A세타 U세타였고, 전체적으로 쓰게 되면 A는 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의 UR 더하기 R 세타 더블 닷 더하기 2R 단 U 세타. 이 텀이 좀 길지요. 이러한 텀에다가 U 세타. 요까지가 R 세타 좌표계고요. 끝에 Z 더블 닷 UZ는 높이만 넣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 속도, 가속도 관계식을 이용해서 원통 좌표계 3차원일 경우에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에 대한 표현식을 우리가 방금 전에 R세타 좌표계를 이용해서 가속도에 대한 표현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벡터가 시그마 F는 MA가 운동 방정식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속도에 대한 표현식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 방향으로 힘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 질점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고 시그마 F는 MA를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방향의 가속도 방향대로 힘들이 작용한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시그마 FR UR 더하기 시그마 F 세타 U 세타 더하기 시그마 FZ UZ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표현식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벡터식을 세 개의 스칼라식으로 쓸 수 있고요. R 방향에 힘들이 작용을 해서 AR 방향의 가속도를 만들어내고요. 세타 방향의 힘들이 작용해서 A세타의 가속도를 만들어내고 Z 방향의 힘들이 작용해서 AZ의 가속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R세타 좌표계에서도 좌표계 방향으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표현식을 쓰고 여기에 좌표계에 맞는 힘들을 표시를 해서 스칼라식으로 만들어서 R 방향과 세타 방향에 대해서 연립해서 풀면 우리가 원하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인 것처럼 매끄러운 0.5kg인 이중 칼라가 여기에 이제 칼라가 있고요. 여기에 또 칼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칼라가 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봉 AB를 따라서 그리고 원형 가이드 봉을 따라서 자유롭게 미끄러진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매끄러운이라고 표현해서 했습니다. 매끄럽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찰력이 없다. 마찰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얘가 회전봉이 돌면서 얘가 이렇게 가려고 했으나 원형봉이 따라서 도니까 얘가 회전봉이 돌지만 얘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걸 따라서 이렇게 돌 것입니다. C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회전봉이 돌지만 가이드에 따라서 C는 이 원형 경로를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원형 경로를 따라가려면 회전봉이 돌 때 얘는 슬라이딩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원형 경로를 따라서 돌 것입니다. 이럴 때 회전봉이 일정한 각속도 3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한다 그러면 45도인 순간에 세타가 45도인 순간에 회전봉이 칼라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다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R과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C점이 회전 원형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고 곡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곡선 경로를 움직이면 우리는
NT 좌표계를 우선 씁니다. NT 좌표계를 씁니다. NT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처럼 R과 세타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 R과 세타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곡선 경로를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R세타 좌표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곡선 경로를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NT 좌표계를 사용할 것이고요. 특별히 R과 세타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만 우리는 R세타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우선권은 NT 좌표계에 있고 그 다음으로 R세타 좌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칼라가 회전봉을 미끄러지는 그러한 운동을 할 때 R과 세타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세타가 커질수록 R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세타가 작아질수록 R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R세타 좌표계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R세타 좌표계를 사용할 때 우리는 속도 관계식이 있었고요. 가속도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그마 FR은 MAR, 시그마 F세타는 MA 세타를 풀 것이고요. 여기에서 AR은 두 개의 텀이 있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에 UR이 있었고요. 그리고 R 세타 더블 닷 플러스 ER 닷 세타 닷 U 세타. 그래서 요 두 텀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AR은 이거고요. A 세타는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하면 된다. 그럼 여기에서 R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세타에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우리는 R 닷 세타 닷 R 더블 닷 세타 더블 닷 이러한 것들을 다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자유물체도를 그릴 텐데요. 자유물체도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회전봉을 돌리기 때문에 이 회전봉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할 거예요. 힘을 이렇게 가하는데 가해서 얘가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원형 가이드에 의해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원형 가이드와 이 칼라 사이에 작용하는 거는 이 접선 방향에 못 벗어나게끔 노멀 포스가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력은 어디 갔지? 우리가 0.5kg의 칼라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mg 0.5kg 곱하기 9.81에 되어 있는 중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력은 얘는 지금 이 평면에서 놀고 있고요. 이쪽 평면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중력은 여기에서 이제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서되어 있는 아래로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R세타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력은 이게 이 평면 위에서 가이드를 따라서 칼라가 움직이는 거고 중력은 아래로. 그래서 아래로 향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중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거는 회전봉이 가한 힘, 우리가 구해야 될 F가 있고요. 힘대로 얘가 갈 거냐? 아니다. 이 원형 가이드 봉에서 이 사각형 칼라가 못 벗어나도록 접촉면에 접촉 라인에 수직한 방향으로 노멀 포스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45도일 때 이런 거죠. 그죠? 요게 45도일 때. 즉, 요렇게 쓰게 되면요. 이 세타가 45도니까 여기가 45도가 됩니다. 45도가. 그래서 45도가 될 때, 이게 90도고요.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45도가 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 방향을 R 방향, 여기에 수직한 방향을 세타 방향으로 했으니까 N도 R과 세타로 분해를 하고 F도 R과 세타로 분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F의 방향도 분해를 해야 될 건데 여기에 F는 세타 방향이네요. 그죠? R 세타 방향에서 F는 세타 방향이네요. R 방향이 없습니다. N은 45도를 기준으로 N에 이렇게 분해를 하면 되니까요. N은 N의 사인 45도가 세타의 역방향이에요. 그죠? 요게 N 사인 45도가 되고 N의 코사인 45도가
아래 역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나가는 방향,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보고 시그마 FR은 MAR을 세우게 되면 F는 R 방향이 없고요. N의 코사인 세타 한 값이 R의 역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의 코사인 45도가 되고 이것이 MA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의 방향은 F가 작용하죠. F의 세타는 이쪽 방향, 즉 세타의 역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N의 45도가 MA 세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멀 폴스와 회전봉이 작용하는 F를 구하고 싶은데 AR과 A 세타를 알아야 N과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AR과 A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R은 0.8 코사인 세타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코사인 45도, 세타가 45도일 경우이니까 R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R' 이것을 미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R이 0.8 코사인 세타인데 이것을 R'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R' 어떻게 구할까요? R' 구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예전에 한 적이 있죠. y는 코사인 x를 미분한 값, y'은 마이너스 사인 x라고 기억하실 건데 이 y는 마이너스 사인 x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입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아니고요.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타에 대해서 r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0.8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R''을 구해야 합니다. R''은 dr의 dt가 됩니다.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죠.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R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만 우리가 미분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어떻게 구할 건가? 그러면 R을 우리는 세타로 미분을 하고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약분이 되어서 위의 식과 같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R의 닷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dr, d세타는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0.8 사인 세타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d세타 dt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 이거를 세타의 닷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R이 0.5 사인 세타다라고 하면 R''은 0.5는 상수를 그대로 두고 세타를, 이 사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리고 이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해주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R을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R''은 R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면 R', 그러니까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R''은 마이너스 0.8 사인 세타의 세타 닷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타가 45도이고 각속도가 3라디안/s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6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을 계산해야 되는데 R''이 마이너스 0.8 사인 세타의 세타 닷인데 R''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려다 보니까 얘는 앞에 것은 상수값인데 뒤에는 사인 세타와 세타 닷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A와 B의 곱으로 되어 있을 때 얘를 미분하려고 하면 앞에 거를 한번 미분해주고 뒤에 거는 놔두고 앞에 걸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해주고 이렇게 한 번씩 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R' 사인 세타와 세타 닷의 곱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에 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뒤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R''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0.8에
코사인 세타에 세타 다시 나오고 뒤에 세타 다시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걸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걸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세타 닷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세타의 더블 닷이 됩니다. 즉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0.8의 코사인 세타에 세타 닷이 곱해져 있네. 그걸 우리는 세타 닷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0.8의 사인 세타에 세타 더블 닷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이 좀 복잡한 게 나오는데 사실 동력학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미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미분이 그나마 가장 어려운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R 더블 닷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R 더블 닷은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0.8의 코사인 세타의 세타 닷 제곱, 세타 닷 두 개가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0.8 사인 세타의 세타 더블 닷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R과 R 닷과 R 더블 닷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세타는요? 세타는 45도. 세타는 45도고요. 세타 닷은 3라디안/세컨드. 그럼 세타 더블 닷은요? 각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각 가속도는 0이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서 R과 R 닷과 R 더블 닷에 대한 값, 그리고 세타와 세타 닷과 세타 더블 닷에 대한 값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R은 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계산한 값을 대입을 하면 AR을 계산할 수 있고요. A 세타도 R 세타 더블 닷 플러스 2R 닷 세타 닷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10.18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소 복잡한 연산을 했지만 AR과 A 세타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구한 AR을 대입을 하고 A 세타를 대입을 하면 오른쪽 항들이 다 상수값이 됩니다. 숫자값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NC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 값이 상수값이 되니까 NC를 계산할 수 있고 이 NC를 R의 식에 대입을 하면 F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AR, A 세타만 구하게 되면 NC와 F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한 값은 NC가 7.2N이고 F는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소 어려운 수학적 문제를 좀 풀어봤고 동력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차근차근하게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2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